오늘은 개별주 투자 대 ETF 투자를 주제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주식 투자에는 개별주 투자와 ETF 투자가 있습니다. 두 방법은 각기 다른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방식이 적합한지는 투자자의 성향과 목표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주 투자는 일단 재미있습니다. 특정 회사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살펴보며 관심을 갖고 관심을 가진 회사의 주주가 되고 좋아하는 회사와 함께 성장한다는 건 멋지고 설레는 일이죠. 만약 미래의 애플을, 미래의 테슬라를 발굴해낸다면 엄청난 수익이 따라옵니다. 다만 내가 열심히 발굴한 종목이 애플, 테슬라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게 단점이죠. 그리고 특정 기업에 집중 투자를 하게 되면 해당 기업의 성과에 나의 투자 수익이 크게 영향을 받다 보니 포트폴리오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 대상에 대해 깊이 연구하고 관련 뉴스와 산업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피는 것을 즐길 수 있는 분, 시장 수익률을 이기고 싶은 분,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분, 그런 분에게는 개별주 투자가 적합합니다. ETF는 특정 지수, 자산, 산업, 테마 등을 추정하는 포트폴리오를 모아놓은 펀드입니다. ETF는 다양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자동으로 분산 투자를 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펀드보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가 가능해서 황금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재미가 없습니다. 포트폴리오를 마음대로 구성할 수 없다 보니 내가 원하는 특정 기업에 집중 투자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고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죠. 기업 분석에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싶지 않은 분, 시장 수익률에 만족하는 분, 안정적인 분산 투자를 선호하는 분, 그런 분에게는 ETF 투자가 적합합니다. 저는 ETF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적립식 ETF 투자를 이어나가던 중 개별주를 투자하는 지인이 어떤 종목으로 2년 만에 무려 10배의 수익을 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부러웠습니다. 정말 엄청 부러웠습니다. 너무나 부러워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개별주는 쳐다도 보지 말고 ETF 투자에만 집중해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제 마음속에 숨어있는 탐욕을 발견했거든요. 만약 제가 운 좋게 몇 배 성장하는 주식을 찾게 되면 탐욕에 눈이 멀어 계속 고수익 성장주만 찾아다닐 것 같았습니다. 엄청난 수익 기회에는 늘 엄청난 손실 위험이 함께 따라옵니다. 투자에 성공할수록 제 안의 탐욕이 더 커지고 투자의 위험도도 더 커지겠죠. 그리고 결국 투자에 실패하겠죠. 그래서 애초에 탐욕이 설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개별주 투자에 비해 큰 한방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오히려 ETF 투자의 장점으로 생각한 거죠. 빨리 돈을 벌고 싶다는 조급함과 한방을 노리는 탐욕을 경계할 수 있게 해주니까요. 그렇다고 ETF 투자의 수익률이 낮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국내 개인 투자자의 행태적 편의와 거래 행태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 대다수는 시장 수익률보다 낮은 투자 성과를 거둔다고 합니다. 특히 2020년 3월 이후 주식을 시작한 신규 투자자 중 60%는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해당 보고서는 본인의 투자 능력 과대평가, 잦은 매매, 손절 실패, 고위험 고수익 주식 선호 등을 저조한 투자 성과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합니다. 사실 전문적인 보고서를 살필 것도 없이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수익률이 시장 수익률에 미치지 못한다는 뉴스는 해마다 반복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시장 수익률만 따라가도 수많은 투자자 중 상위권에 속할 수 있다는 말이죠. 저는 제가 투자에 특출난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장을 이길 자신도 없고요. 그래서 그냥 시장에 편승하는 ETF 투자가 결국에는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ETF 투자에서도 충분히 재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수형 ETF 이외에도 수많은 ETF 상품이 있거든요. ETF 투자에서도 선택지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지수형 ETF만 해도 코스피, 코스닥, 나스닥, S&P 500, 다우존스 등 종류가 많습니다. 또한 반도체, 바이오, 전기차, IT 등등 특정 산업 섹터로 구성된 ETF 상품도 있습니다. 주식형 ETF보다 안정성이 높은 채권형 ETF도 있죠. 이외에도 배당형 ETF, 원자재 ETF, 파생상품 ETF 등 수많은 ETF 상품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이 관심을 가지는 산업에, 국가에, 원자재에 투자를 하는 것도 가능하죠. 저는 지수형 ETF, 섹터형 ETF, 채권형 ETF에 나눠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ETF 같은 경우 수익률이 높은 개별 주식에 버금갈 정도로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투자 비중이 크지는 않다 보니 섹터형 ETF 전체의 연평균 수익률은 7에서 8%로 지수형 ETF에 비해 낮았습니다.
그래도 경기 흐름을 살필 겸 기술주 ETF와 소비재 ETF, 유틸리티 ETF 등의 비중을 조정하며 섹터형 ETF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채권형 ETF는 포트폴리오 안정성 강화를 위해서 일정 비중을 계속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주식형 ETF의 비중이 너무 높아지면 일부 매도해서 채권형 ETF를 매수하고, 반대로 채권형 ETF의 비중이 높아지면 일부 매도해서 주식형 ETF를 매수하면서 일정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리밸런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의 모든 투자 자금이 미국 자본시장을 배경으로 하는 ETF 상품에 투자되어 있습니다. 미국 자본시장은 글로벌 금융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보다 안전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투자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GDP 1위 국가로서의 압도적인 경제 규모, 거대한 금융시장을 바탕으로 한 풍부한 유동성, 혁신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 달러라는 기축통화의 힘,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미국이 가진 지배적 위치가 앞으로도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투자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주가가 떨어지든 오르든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차피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한다는 확신이 있으니까요. 그렇더라도 주식 투자에는 언제나 위험이 따르니 시간을 버티지 못할 부슬거리는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 마음이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 10년은 버틸 수 있는 단단한 돈으로만 주식 투자를 합니다. 당장의 손익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다 보니 심리적 안정감이 생겨 주식 차트를 보며 일희일비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차트를 그렇게 자주 보지도 않습니다. 경제 흐름과 금리 변화 및 유동성 변화를 확인하며 시장이 너무 과열되었거나 너무 하락했다고 판단했을 때 비중 조정을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처럼 ETF 투자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꾸준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